네. 네. 아유, 장이 또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얼른 보죠. 네.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염승환 이사님의 아름다운 미소를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장이 좀 올라준다면 가능하겠지요? 네, 근데 참 반대로 가네요, 지금 시장이. 1% 네. 가량 하락세. 지금 코스피가 1% 정도의 시작부터. 예, 큰 폭의 좀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26포인트 정도 빠져서요. 다시 2,500선 이하로 떨어졌고 상승은 107개고요. 하락은 한 690개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좀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제 1% 이상 하락했습니다. 9포인트 빠져서 877포인트까지 밀렸고요. 상승이 183개, 하락이 이제 1213개로 이제 양시장 모두 다 부진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일단 오늘 그 삼성전자부터 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모두 다 1% 이상의 좀 하락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고, 플러스 나는 게 없네 거의. 네. 그다음에 코스닥도 에코프로빔, 에코프로가 한 1% 정도, LNF는 4% 가까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합병 결정이 났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8% 급등하면서 헬스케어가. 네, 셀트리온도 5%. 둘 다 올라요? 네, 둘 다 오릅니다. 둘 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매수 청구가가 있으니까. 아, 거기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단 좀 사실 이제 주가가 높아야 이 합병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 이하로 가면 이제 매수 청구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합병 실패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가격까지는 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셀트리온 제약은 사실 이번에 좀 빠졌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 아마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한 5% 가까이 셀트리온 제약도 오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셀트리온 3사 제외하고는 뭐 거의 대다수 기업들은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좀 오르는 게 셀트리온 제외하고는 HMM이 이제 모처럼 한 3% 정도 올랐고, DB 손해보험이 2%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또 미국의 모더나가 주가가 좀 좋은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S오일이 1% 올랐는데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한 게 영향을 줬고, 호텔신라가 강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거의 대부분은 지금 빠지고 있고요. 좀 많이 빠지는 거는 NC소프트가 오늘도 좀 부진합니다. 마이너스 3% 하락을 하고 있고, 조선주인 하나오션이 3% 가까이 빠졌고요. LS, 뭐 금호석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FNF, 제일제당, 뭐 네이버까지 대부분 한 2% 내외 정도로 지금 하락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 1%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고요. 초전도 많이 빠지네요. 초전도는 어제 많이 좀 이미 빠졌는데. 예, 오후에 좀 폭락을 하더라고요. 뭐 어제 하한가도 그랬잖아요 올라가고. 아침에. 초전도 빠지면 배터리 올라간다. 어제 후장이 확실히 보여주는데. 네, 초전대 무너지니까 배터리 확 올라가더라. 오늘도 초전도 빠지는데 배터리 어떻습니까? 배터리는 덜 빠지지? 오늘은 아, 확실히. 예, 오늘 에코프로는 또 지금 약간 플러스 났어요. 그러니까 와, 신기하네. 이 사람들이 딱 그 사람들인가 봐요. 상관관계가 있어. 배터리랑 초전도. 네. 여튼 내가 좀 반대로 가는 성향은 확실히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 어제도 장중에 보니까. 반도체가 그러다가 좀 그랬지. 예. 그 이분들은 굉장히 뜨거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그죠? 막 1, 2% 이런 건 싫고 막 10% 막 이렇게 막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얘를 가서 밀어 올리든지 얘를 가서 밀어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 그냥 화끈한 걸로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초전도는 사실 2차 전지에 대하면 급은 안 돼. 왜냐면 너무 시장 자체가 크게 그렇죠. 이게 다르죠. 중량감이 워낙 네, 떨어져.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이건 진짜 개별 종목이야. 개별 종목 여기는. 근데 여기는 이제 산업이잖아. 산업. 전후방 뭐 다 있고, 그지?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닥은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뭐 급등을 하고 있고, 그나마 루닛이 한 2% 정도 올랐고요. 파라다이스가 1% 내외 정도, 중국 소비주 약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에코프로 BM이 한 강보합 정도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지금 마이너스권이고, 초전도체 관련주들 오늘 좀 급나가는데, 또 파워로직스도 그쪽에 속해 있는데 오늘 마이너스 23%. 파워로직스도 초전도예요? 네, 거기에 좀 분류된. 원래 여기가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너 언제 초전도를 했어? 또. 야, 또 되는 종목은 또 된다. 신성델타 있잖아. 네.
이건 어제도 올랐거든. 오늘 거래 정지야. 거래 정지야. 오늘 거래할 수도 없어. 어제까지 딱 올라줬는데. 어. 아, 폭락하는 날 거래 정지돼. 또 어떤 재수 없으면은 올라가는 날 거래 정지 당한다. 그 태웅로직스? 물류업체인데요. 아니, 방금 얘기하신 데가 어디였죠? 어디요? 방금 얘기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 네. 태웅하고는 상관. 파워로직스도 파워로직스는 없었나? 전 참 태웅이었죠. 네, 태웅이었어요. 아, 태웅. 자, 파워로직스가 또 초전도 살짝 묻는 바람에 오늘 빠지고 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급락. 물론 그 전에 좀 올랐겠죠. 예, 그전 아니 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제는 이제 거래 정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일 연속 상한가 갔어요. 아, 파워로직스가. 예. 우리 정프로 평생 소원이 거래 정지 한번 당해보는 거잖아. 네? 아, 급등해서 급등 거래 정지. 급등. 거래 정지는 투자 유의 종목 지정. 그런 건 뭐 좋죠. 한 번도 없었나? 한 번도 없었나요, 저? 거래 정지? 없었던 것 같아. 그런 것 같네요. 네. 아직 제가 경험이 짧아요. 그런 거 보면 이런저런 상황들 좀 겪어봐야 되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많은 이제 코스닥 기업들 좀 빠지고 있는데 뭐 주로 게임주가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 뭐 넥슨 게임즈, 또 엔터주인 요새 JYP도 좀 부진한 상태인데 오늘도 한 3% 이상 하락을 일단 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도 좋지는 않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SNS텍 이런 기업들도 동반해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뭐 셀트리온 사실 그룹주하고 루닉 같은 이제 의료 AI 쪽,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조금 버텨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하고 에코프로 사실 오늘 이제 에코프로가 아까 그 이따가 10시에 이동채 전 회장 그 상고심 이제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 앞두고는 있는데 일단 오늘 주가는 그래도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둘 다 1에서 2%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 기업들 제외하면 코스닥도 사실은 뭐 거의 급락장이 뭐 맞다고 할 정도로 좀 분위기는 야 이런 거 안 좋은 상상하는 거 상황이죠. 아니야?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합병하잖아. 에코나 하나. 이 형제들 삼형제 아니야. 그래도 포스코가 좀 버티네요. 네, 포스코는 이렇게 다 거의 플러스예요 지금. 포스코 2차 전지잖아. 예. 음. 2차 전지는 좀 어제부터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다른 업종들이 이제 힘을 전혀 쓰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야, 네. 딴 건 뭐 진짜 없네. 네. 대웅제약 어떻게 됐을까요, 대웅제약? 대웅 오늘 뉴스 하나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SK증권. 네. 대웅제약이나 아니면 저 메디톡스. 대웅제약은 마이너스 한 1% 정도. 아, 그래요? 예, 요새 좀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조금씩 빠지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마이너스 2% 정도. 양사 모두 다 좀 주가 부진한. 뭐 그냥 장만큼 빠지는 거니까 뭐 예, 크게 뭐. 크게 뭐. 대웅제약도 옛날에 참 우리 한국 남성들한테는 이미 좋은 회사인데 대웅제약? 우루사 그렇죠. 술 네, 먹을 우루사. 술 많이 먹는 분들은 백일섭 씨가 선전했다고. 맞아. 백일섭 선생님 요즘 힘드신 모양이던데 보니까. 아, 그래요? 그분이 왜 조론 우리나라에 많이 좀 그러니까. 유행시키신 분이잖아요. 대웅제약이 그렇죠. 우루사. 아, 맞네요. 제일 그 베스트셀러인가요, 우루사가? 그렇죠. 근데 우루사는 뭐 할 때 먹는 거예요? 간 기능 개선. 간 기능 개선. 옛날에 저 접대할 때 네. 우루사 꼭 챙겨봤어. 아, 우루사의 컨디션 하는 거 있다. 그래요. 간 피로 회복. 간 때문이야 몰라. 거기 이제 우루사죠. 요게 이제 제일 베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지. 근데 이런 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갖고 누가 먹나 했는데 이렇게 술 드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거든요. 드시면 확실히 좀 좋아요. 솔직히 모르겠어. 기분 탓인가? 기분이죠. 왜 먹는지를. 자, 또 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수급상 말씀드리면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은 32억 정도 좀 매수는 하고 있고요. 어제도 23억 정도 샀고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뭐 오늘도 한 500억 정도, 600억 정도 팔고 있고 개인이 한 600억 정도 순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개인 사고
외국인은 조금 사고 기관은 파는 그런 좀 구도고요. 오늘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은 일단 전기전자는 이제 오늘도 좀 매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오늘은 이제 유통주라든가 뭐 자동차, 금융주 중심으로 좀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뭐 종이목재 빼고는 다 매도고요.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전기전자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 화학업종을 그 다음으로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는 많은 뭐 업종들이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일부 바이오 쪽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좀 그룹주 좀 강하고 2차 전지 일부 기업들 강세고 그다음에 해운주는 이제 다 빠지는데 그래도 HMM만 좀 강세 보이고 있어서 해운 업종 섹터도 일단은 저는 뭐 M&A 관련주라고 봐야죠. 예, M&A 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일부 또 면세점 관련주들 중에 일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손해보험 회사들은 항상 이제 약세장에 좀 방어주로 부각돼서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섹터는 다 부진한 지금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하고 똑같이 오늘도 가장 안 좋은 섹터는 초전도체 이쪽 섹터가 가장 많이 하락세 보이고 있고 거기랑 이제 같이 맞물려서 전선업종 역시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기업들이 오늘 상당히 안 좋네요. 그 음원 음반주, 엔터, 웹툰, 뭐 게임 업종 이런 이제 컨텐츠 쪽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빠지면서 부진한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HMM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HMM은 이제 산업은행에서 네. 그 지분 매각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 봐야 될 텐데 뭐 흥행이 조금 더 되는 모양이지. 그거 외에는 뭐 별다른 재료가 없을 텐데. 예, 별다른 뉴스가 나온 거는 저도 못 봤습니다. 아 여기 있네. 판 커진 AMM, HMM 인수전 세계 5위 독해운사도 검토. 어디요? 예, 독일의 아 독일의 해운사, 독일의 하팍 여기 굉장히 큰 거죠. 하팍로이드. 하팍로이트. 네. 여기서 인수전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HMM 인수전이 솔직히 해서 너무 이게 흥행이 좀 안 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안 들어오니까 하림 또 뭐죠? 그 동원. 삼나, LX. SM이라고 뭐 이런 데들이니까 사실 이게 탑 티어 그룹들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약간 좀 기위 빠졌는데 세계 5위 해운사가 들어온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니까 이제 갑자기 또 그죠? HMM은 좋은 거지. 만약 이런 데면 이제 그래요? 글로벌 선사에 편입이 되고 뭐 이러니까. 하팍로이드가 가져가면 그러면 이제 그동안 HMM의 노선 같은 건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건? 하팍로이드가 가져가면 뭘 가져가는 거예요? 배를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노선을 가져가는 거예요? 뭐 다 경영권 가져가면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배도 있고 노선도 하팍로이드가 있고. 로이트가 6.9%거든요. 글로벌 선사 점유율이 1위가 스위스 MSC라고 2위가 덴마크의 머스크 3위가 프랑스의 CMA 그다음에 중국의 코스코 그다음에 하파클로이트예요. 근데 여기서 지분의 일부를 갖고 간다면 좀 판이 달라지는 그런 거니까 아마 그런 재료로 오르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 HMM을 인수하는데 배 가져가는 건 큰 의미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배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이제 노선 날짜 노선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더 동맹이 돼 있거든. MSC 네, 동맹 동맹이 뭐 돼 있어요. 또 머스크 동맹 이렇게 이 동맹이 들어가야 해운사들끼리? 돼. 해운사들끼리. 아, 그 동맹 안 하면 셔틀이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니네 갖고 오면 거기서 네가 싣고. 거기서 또 그렇지. 맡아주고 네. 그 동맹의 HMM도 큰 축이고 큰 축은 아니지. 아니에요? 예. HMM 굉장히 큰데 아니에요? HMM은 한 7위, 8위 정도 돼요. 근데 점유율이 1, 2위하고 많이 떨어지는. 아 그래요? 2.9%네. 점유율이? 대만의 에버그린이 6.1%거든. 네. 여기가 바로 위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그죠? 둘, 넷, 8위. 그러면 에버그린 7위예요? 7인데 6.1이고 우리가 8인데. 1위가 어디예요? 머스크? 얘기했잖아요.
MSC라고. MSC? 네. 스위스? 네, 바다 없는 나라에서 선사를 1등 갖고 MSC. 있어요. 아 진짜요? 아 너무 웃긴다. 바다 없는 산악지형의 나라에서. 생각해보면 그러네. 바다도 없는데 네, 근데 세계 1위 선사를 갖고 있어요. MSC. 아, 그 MSC는 거기는 뭐 그랑 상관없는 데죠? 그 MSCI 거기랑은 전혀 관계없지. 전혀 상관. 전혀 알아요. 관계없지. 아는데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또 MSG 얘기 안 하나? MSG가 뭐 약자인지 아세요? 몰라. 후보가 3개가 있습니다. 네, 마늘, 소금, 간장, 네, 맛소금, 네. 문성근 또 3개라고 했잖아요 제가. 에라이. 네, MSC라는 1위 선사가 네. 있고요. HMM은 전 세계 2.8%, 2.9%. 2.9%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HMM이 아마 현금이 10조가 넘을 거예요. 현금성 자산이 갖고 있는 게 10조? 1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나 진짜 이 생각 버려야 되는데 10조 있잖아요. 아, 나 한 10억만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10억.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진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상상 근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부 거잖아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갖고 있어서. 10억만 딱 줘. 어쨌든 비싸게 팔아야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으니까 그죠? 예. 어떤 데 팔더라도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특히 해외로 갈 때는. 당연하죠. 네. 제가 받아야죠.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 기업들이 좀 안 좋고 IT 대표주도 좀 부진하고 거의 많은 업종들이 지금 오늘은 뭐 가릴 것 없이 좀 부진한 상황인데 다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보니까 화장품 회사들이 또 급등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아침에 좀 출발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지금 화장품 코리아나가 상한가가 있고요. 한국 화장품도 27%. 그래서 중국 소비주가 지금 다시 좀 살아나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뭐 뉴스는 지금 체크는 못했는데 근데 중국 소비주 중국이 소비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테마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오니까 에? 그거 단체 관광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체 관광. 그러면 한국에 오면 저 대형 그 메이저 브랜드가 떠야 되는데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코리아나, 뭐, 여기가 뭐 이런 상한가가 저가 화장품 이제 그 LG 생활건강이나 저 한국화장품 이런 데는 좀 잘 안 되는 거죠? 응. 원래 이제 면세점 가면은 LG생건이 수혜를 좀 많이 받거든요, 사실은. 아모레가 태평양인가? 예, 거기가 이제 아모레 태평양이죠. 태평양. 코리아는 뭐 만들어요? 코리아나 코리아나? 코리아나 화장품 봤어요? 코리아나 화장품이 저기 아니에요 그거? 그 우리나라 코리아나니까 우리라는 얘기잖아요. 네.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잖아요. 응. 몰라요. 모르겠다. 코리아나 여기 브랜드 이름이 뭐 라비다, 자인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인, 네. 자인은 저도 좀 들어본. 자인. 수자인이랑은 또 다르죠. 거기서 봐. 수자인 한양 수자인이고 한양건설 아파트 브랜드예요. 수자인. 아 그렇죠. 예? 저 답심리 저 동대문에 지금 짓고 있잖아. 아 청량리 수자인. 코리아나 코리아나 한때 있었던 것 광고 많이 같은데. 했는데. 네, 그죠? 이전에 네. 좀 있었죠. 코리아 맞아요 본 것 같아요 여기 브랜드가 그래서 라비다 스마트 스킨 사이언스네요. 코리아나하고 짱벽이 이랬던 게 참전 아니야? 아 참전 개구리. 참전. 아 그 참전. 무슨 크림이지 그거? 개구리 그거 그래. 청개구리 네, 나가고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어디 참전. 거죠? 그 빨간 통 그 왜 하리수치가 옛날에 그 광고했던 빨간 통. 목젖 이렇게 꼴깍하면서 빨간 통 파우더인가 뭐 이렇게 그게 코리아나 아닌가? 그거 모르겠다. 네. 자 여튼 브랜드는 라비다 예. 없고요. 자 또 뭐 보면 되겠습니까? 리포트 참봐야죠 네. 우리.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은 이제 이렇게 좀 갑자기 중국 소비주 쪽으로 변화가 좀 생겼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보고서는 먼저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조선업종도 상당히 좀 부진한데요. 그 한국투자의 강경태 연구원님이 중국의 탱커 수주 독식 우려가 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요즘에 탱커선 이제 원유 운반선이죠. 요거를 굉장히 지금 많이 수주를 해놨는데 요 밑에도 나와 있지만 정유 제품 운반선은 94% 정도
지금 수주를 한 상태고 뭐 화학 제품, 뭐 원유 운반선도 과반수 이상은 중국이 좀 가져가고 있는데 그 현대미포조선이 한 33척 수주한 거 제외하면 대부분은 지금 성과가 좀 없는 상태고요. 국내 같은 경우. 그래서 좀 상당히 좀 한국은 좀 탱커선에서는 좀 고전을 좀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중국 조선사들의 인도 일정이 26년에서 27년까지 지금 이제 포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수주는 좀 늘어나는 그런 좀 구조인데 국내 조선사들의 대형 탱커 수주는 그래도 24년부터는 조금 늘어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중국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만들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조 생산 능력이 60척 내외인데 26년까지 지금 한 57척 정도 대부분 좀 소진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도크가 좀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남진 않았다. 이제 그 물량들이 이제 결국엔 돌아서 한국한테 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VLCC 이제 굉장히 큰 원유 운반선 여기 탱커선 같은 경우는 902척 중에 15년 이상 노후 선박이 한 250척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발주도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좀 탱커 수주가 좀 약간 부진한 편이지만 이제 좀 출발선에 좀 있을 가능성은 있으니까 좀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내년에 탱커 수주가 늘어나는지는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셀트리온도 이제 권순호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SK증권의 그 이동곤 연구원님이 오늘 이제 뭐 웬만한 그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는 다 보고서를 쓰셨어요. 그래서 합병 효과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가 좀 가능하다. 그래서 둘을 합치면 9,600억 정도 현금을 좀 확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정희 회장이 밝힌 대로 신약 개발 좀 집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원가 경쟁력 기반으로 공격적인 판매 활동 가능하지 않겠냐. 요 그래프도 나와 있지만 요게 셀트리온이 이제 생산 원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판매 수익인데 요 판매를 여기도 주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요게 이제 원가가 되거든요. 이거 합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걸 팔아서 이제 이익을 남는 그런 좀 구조로 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제품을 팔 때 요 밑으로 이 가격으로 팔면 안 되잖아요. 뭐 적자가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위로 팔아야 되는데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생산 원가가 제조 원가가 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인 판매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지금 영업을 할 수 저기가 있다. 비싸더라고. 문제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품이 다른 데 비해서 그러니까. 비싸. 다른 데 비해서 할인 폭이 맞아요. 뭐 최대 다른 경쟁사 제품 70%까지 할인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저기는 뭐 보니까 10% 10% 해주고. 15%. 네, 좀 작아요. 그럼 뭐 시밀러니까 예. 누가 이거 써? 누가 싼 걸 쓰지? 근데 이게 이런 좀 구조도 있었던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넘겨이고 가다 보니까 헬스케어가 융통성이 없었다는 거죠. 팔 수가 없는 거죠. 할인해 가지고 이만큼의 이제 요 원가가 붙어버리니까. 근데 아, 요게 이제 저렇게 하고 이제 제거되니까. 할인할 수가 있나?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할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올해 말에 합병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근데 조산모사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조산모사 같은데. 일하는 사람들은 다 있을 거 어. 아니에요. 갑자기 다 뭐 구조조정할 그래. 거 아니면 그럼 뭐 크게 썸에서 이쪽 저쪽. 별로 이렇게 도움 안 될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안 점유율을 하던데. 좀 이제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영업을 좀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동안은 그게 좀 부족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가능해졌다 뭐. 근데 대부분 애널리스트 이제 이런 내용들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짚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제일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거래 구조. 요거 이제 투명성을 이제 제고할 수 있는 거니까 특수관계자 거래가 이제 제거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넘어간 다음에 판매라는 거 이 자체가 이제 없어지니까 원가 구조도 이제 나중에 좀 개선되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병 효과는 뭐 이런 측면에선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합병 이후에 시너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매수 청구권 규모가 1조 원 이상 되면 합병이 취소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매수 청구가 이상으로 주가가 움직여줘야 매수 청구를 많이 안 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그 이하면은 매수 청구를 당연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1조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비용 부담 때문에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가 매수 청구가 이상으로 움직이려면
회사가 어쨌든 거기에 대한 좀 앞으로의 청사진 같은 걸 적절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공보험 등재하는 거랑 이제 진펜트라라는 이름으로 나오나 봅니다. 램시마 SC가 미국의 신약 허가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돼주면 뭐 충분히 합병은 가능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주가가 또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합병이 취소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포지션도 좀 변수라고 하는데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소멸법인이라서 아마 공매도 포지션이 이제 청산이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어디냐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공매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일단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이제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마 오르는 것도 아마 그 영향이 좀 일부 있지 않나. 아 그러면 이제 내가 공매도를 때려놨어, 없어졌어. 그럼 뭐 사놓을 수가 없네. 공매도를 때려서 아니, 공매도 때렸다는 거는 갚아줘야 되잖아. 네. 근데 만약에 하고 어디 출장 갔다 오니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공매도를 때렸는데 갑자기 빌렸잖아요. 회사가 없어졌어. 어떻게 갚아줘? 주식을 빌려서 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그래서 다시 주식을 사서 갚으면 되잖아요. 주식이 없어졌네. 이제 뭐 셀트리온으로 갚아야 되겠죠. 아, 이제 합병법인이 아니면 이제 바뀌게 되니까. 돈으로 갚을 수도 있나 그게? 그거는 뭐 계약 조건까지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뭐 거기 그러니까 이제 계약할 때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합병 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 갚는 게 속 편한다 예. 이런 거네. 아마 청산을 아마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소멸법인이 되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돈을 버시려 그래. 항상 하는 얘기지만. 네? 좋은 주식 사서 드세요. 아, 근데 오늘 이제 화장품들이 엄청 가네요. 예. 근데 이게 뉴스를 찾아봐도 뭐 이렇게 딱히 뉴스는 안 보이네요. 제가 아무리 어제까지는 저 중국 사람들이 안 올 것 같다가 오늘부터 많이 올 것 같고 그런가? 아니, 왜냐면 이제 화장품주들이 아침에도 그렇게 아주 강하게 출발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시황 얘기하다가 순식간에 급등해가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왜 이유가 있나 좀 찾아보고 있는데 뉴스가 나온 내가 거. 증권회사 다니긴 했는데 그런 거 좀 약해. 솔직히 내가 고백하면은 뭘 해서 뭐 이렇게 갚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뭐 이 주로 창고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 그러니까 안 해봐가지고 솔직히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아, 그럼 이렇게 공매도 하고 뭐 이렇게 처리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거 잘 몰라. 솔직히. 제로투세븐은 뭐 하는 회사인데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거기가 이제 아이들 유아용품 중국에 그 아마 브랜드가 궁중비책으로 알고 있어요. 중국? 예, 중국 쪽 수혜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아, 그러니까 그래요? 유아용품 있잖아요. 아, 유아 화장품도 있는 것 같고. 아, 궁중비책이 제 기억엔 아. 궁중 저도 이제 하도 이게 오래전 일이라 근데 브랜드 이름 아마 궁중비책으로 제가 아, 기억이 나요. 그러네요. 중국의 아니 그러니까 저 영유아들 예, 전문 맞아요. 화장품 뭐 그래서 이런 거랑 그 중국이 그 산화제한 풀 때마다 한 번씩 급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 뉴스 나면 항상 올라갔던 게. 아, 그 0세부터 7세까지인가 네. 보구나. 아, 제로투세븐. 제로투세븐을 해갖고 무슨 댄스회 한참 유명. 뭐야 뭐 베이비 파우더 같은 거 이렇게 기저귀 갈 때 이렇게 보면 거기다 톡톡 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그런 거 하는 거야? 형님 요즘에 애들한테 그 파우더 뿌리면 겁나요. 아, 옛날에 그 땀띠 나요 오히려 더. 옛날에 기저귀 채우려면 애기들 해가지고 톡톡톡톡 해가지고 톡 쳐가지고 노란 고무줄 딱 해가지고 그거 아니야? 그게 오히려 그 저 숨구멍 같은 걸 막아 땀구멍 이런 거 막아갖고 애들 그래? 피부 트러블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오 옛날에 존슨앤존슨 그거 많이 썼는데 옛날에 그 베이비 파우더 그 예전에 많이 썼지 옛날에는. 예. 그것도 있는 집만 썼어. 이제 아 그런 거. 없는 집 땀띠 나가지고. 요즘 기저귀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니? 예. 예, 그런 거 안 해요. 밀가루 아, 옛날에. 이런 거 안 뿌리고. 애 남은 그 기저귀 있잖아 그거 아, 천. 천 기저귀 있잖아. 예. 야, 아, 그렇게 빨래줄 이렇게 쫙 널고 이렇게 그게 선물이었다니까. 뭐 천이. 애 기저귀. 아, 애 낳으면? 애 기저귀만큼 그게 고무줄 이렇게 여기다 해갖고 막 노란 고무줄. 예, 그 자국 생겨갖고 엄청 거기 간지럽잖아요. 그 노란 고무줄 이렇게 바람 세게 불면 그렇게 아 자기는 기저귀 차봤구나. 아, 찼죠. 노란 거. 아이 우리 기저귀도 없지 잘했어. 뭐 그냥 바닥에 그냥 쌓여? 그렇지. 방바닥에? 기저귀가 있어. 기저귀 없어. 자다 그냥 쌓여 그러면? 그렇지 뭐. 아니 기저귀가 없다고요? 아이 기저귀 없었어. 우리 때는 아닐 것 같은 조선 시대도 있지 않았어요 기저귀는? 없었어.
아니 이게 꼬무줄 그것도 없었어요? 없었어. 자, 여러분은 과연 몇 년도에 아이셨을까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존슨앤 파우더가 발암 물질이 있어서 소송 걸렸다네. 오. 그래요. 하여튼 그거 그거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리포트. 계속 갈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중국 소비자좀 올라간 게 아마 요 뉴스가 하나 있긴 있네요. 그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이제 오늘 그 회의에서 다음 달 초에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한다고 그런 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뉴스 좀 때문이 아닌가. 갑자기 이렇게 막 급등할 리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 달에 발표될 이제 관광 활성화 방안 네. 요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님. 언제 기저귀가 없었냐고 지금 조선시대 때도 있었는데. 아니 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속옷 입고 그냥 거기다 싸요? 똥을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뭐 천으로 뭘 하셨겠지. 어릴 때니까 기억이 없으실 수 있겠네. 기억 없어. 네. 뭔가 또 있으실 것 같다 느낌이. 뭐 비닐봉지 같은 거 쓰셨나? 뭐가 있으셨어. 네. 자, 그러면 방기 누구라고요? 방기선 씨. 네, 방기선 그 차관. 예. 방기선 차관. 네. 자, 다음 리포트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신증권의 박장욱 연구원님이 ESS 계속 좀 주목하자는 이제 그런 좀 오늘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뭐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설치 예상 규모가 7.8 기가와트인데 상반기에 1.8 기가와트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또 미국은 그 IRA 법안에 의해서 ESS 설치할 때 이제 보조금 또 지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1위 업체 플루언스 에너지가 이제 연간 매출 전망치도 일단 분기마다 올리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기에 배터리 들어가니까 이제 리튬 가격이 중요한데 이 리튬 가격이 좀 하락하는 것도 ESS 이게 설치 원가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서 설치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리튬 가격 하락도 일단 ESS 업종에는 좀 긍정적으로 리튬 가격 많이 빠졌어요? 네, 지금 중국도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리튬 가격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양극재 가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극재 수출 보면은 네. 판매량하고 결국 가격이잖아요. 근데 판매는 7월달에 많이 늘었거든요, 수출은. 근데 가격은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은 좀 약간 안 근데 좋아질 수 그거하고 연동하나 보죠. 예,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왜냐하면 이제 리튬, 코발트, 리켈, 망간 이거 섞어가지고 만든 게 양극재니까. 그 중에 리튬이 제일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판가가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 그래 어려운가? 어제 우리 최준영 박사님하고 아르헨티나 편 찍었거든. 아, 그렇죠. 야, 아르헨티나 지금 그 금리가 아저씨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겼더라고. 누구요? 요번에 프라이머리 저 1등한 사람 있어. 후보들 가운데 의석 2개인데 1등했어요. 네. 네? 중앙은행 폐쇄한다고.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없애버린다는 거야. 달러 폐거하고. 네. 그리고 장기 매매 합법화. 콩팥 매매 합법화. 아 진짜로 콩팥 같은 거 그냥 시장 가격으로 사고 팔라고. 네가 또 내가 내 돈 주고 내 돈 받고 팔겠다는데 왜 문제냐 뭐 이런. 야, 뭐 그런 사람이 있냐? 심지어 그 유아 애들도 팔 수 있게. 애들도 괜히 범법자들 납치하지 말라고 그냥 사라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근데 생긴 것도 희한하게 생겼어. 여기 이제 아마 설마니 본선 가서 그렇게는 못 하겠죠. 이게 또 이 초반에 이제 워낙 많은 후보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 좀 튀어보려고 그런 얘기 한 게 아닐까 싶긴 하던데, 그죠? 아 근데 그렇다고 30%인가 나오나 그게? 아차 희한하구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일단 저 뭐 후보 등록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무조건 아무나 다 나올 예선. 그래요. 아무나 다 나올 수 있대요. 무조건 예선. 예, 자기가. 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단 몇 % 이상 딱 돼갖고 이제 컷오프 딱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1차 하고 그 다음에 과반수 없으면 다시 2차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소정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엄청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라가 세계 5대 부국이었는데 불과 뭐 100년 안 됐지 않나? 7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잘났죠. 예. 늘 말씀드리지만 이탈리아 마르코가 엄마 찾아 산말리 갔던 게 부에노스아이레스인데 그 증기선 타고 없는 게 뭐야 그 나라가 도대체 소고기 많어 와인
와인 도처에 널렸어. 아, 이 노래가 아니구나. 니켈, 또 가스도 엄청 있대. 천연가스, 뭐 석유 다 있어요 거기. 다 있고 예. 콩, 예. 또 콩 엄청 있잖아. 거의 뭐 그냥 다이소 같은 느낌이야. 뭐 필요하신데요? 다이소. 근데 왜 못 살지? 너무 많으니까 별로 뭐 하고 싶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여튼. 근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도 뭐 없는 거 없잖아요. 그게 잘 살잖아. 잘 살잖아요. 미국이 잘 살잖아. 미국 잘 살잖아. 아르헨티나는. 응? 네, 그래서 이 정치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털을 잘 잡아야 돼 사람이. 털은 좋은 거 아니에요? 어제 얘기했잖아. 80년대 진짜 우리 친척 중에 응. 한 집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한 집은 아르헨티나 이민 갔거든. 그 그때 아르헨티나가 더 좋다 그랬어. 가면 땅도 주고 뭐. 지금 있잖아. 양쪽 집안의 경제적인 차이가 20배 나요? 어마어마해. 그리고 이쪽 미국 이민 간 집은 애들도 다 잘 됐어.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막 월가 가고 막 변호사 하고 그래. 아르헨티나는 뭐 하세요? 아르헨티나는 뭐 직업이 별로 없지. 아니 뭐 장사해 장사. 아 장사하시고. 장사하는데 힘들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에서 정말 똑똑하다고 한들 다 친구들 뭐 놀고 뭐 이렇게 뭐 소매치기나 하려고 그러고 만약에 이제 그러면 그 친구 어떻게 또 최고의 무슨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은 나라가 가난하잖아. 그럼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의미가 없어요. 뭐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우리 이민 간 분들 있잖아. 내가 솔직히 딱 그 미국 갔더니 나보고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당신 절대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대. 넘버원이 뭔지 알아? 학교 어디 나왔냐 물어보는 거. 왜? 아니 저 그로서리하고 세탁소 하는 분들이 다 70대 이런 분들은 다 경기 서울 나온 거야. 아 경기고등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아.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이 절대 빈곤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경기고등 서울대학 나와서 은행 들어가는 거하고 미국 뉴욕 가서 그로서리 하는 게 더 부자란 이거야. 그리고 정치적으로 탄압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절대 지역 얘기하지 말고. 네, 그리고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주의를 주더라고. 절대 돈 얘기하지 말고 절대 가족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얘기할 게 그게- 하나가 없어. 무슨 얘기? 처음 무슨 얘기 하겠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신앙 얘기하지. 아 신앙. 장로님이니까. 종교 얘기 하지 말라며. 종교, 지역, 정치, 학교, 뭐 종교. 아 종교는 괜찮아요? 그럼 아, 아 계속 그러면 이제 말씀 들으면서 좋은 말씀 나누고. 사업 얘기해 사업. 운동화 가게 어때요? 운동화 가게. 네. 델리 가게 어때요? 뭐 이런 얘기지. 아유 벌써 지금 40분 다 됐어요. 야 근데 다시 에코프로도 마이너스 난다. 네. 기술은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 자체. 좀 아르헨티나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걱정해. 네, 아르헨티나.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뭐 마이너스. 그러니까 출발보단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도 아침에 2,500 깨면서 출발했는데. 2,500 살짝 위네요. 예, 네. 약간 올라왔어요. 자, 일단 미국 시장도 좀 빠졌는데 우리 시장 어떻게 되는지는 야 근데 코스닥 쪽 낙폭을 좀 키울 것 같은 느낌? 지금? 네, 코스닥은 조금 아, 그래요? 키울 2차 것 같다는 전지가 느낌? 좀- 2차 전지가 네, 마이너스 밀리고 전환하니까 확실히 야, 올라가는 게 없다 오늘. 위메이도 올랐네. 위메이드. 네. 위메이드가 피해 거짓인가요? 아니요 네오이즈죠. 네오유진가 네. 그거는? 위메이드가 뭘로 그러지? 위메이드 한창 그 NFT로. NFT였죠. 그때. 네. 미르였죠. 미르인가라고 네. 알고 있어요. 미르. 그래서 뭐 미르 뭔지 알죠? 미르가 순우리말로 용 아닙니까? 용. 미래 전설. 그 플레이트 원 뭐 P2E 이것도 저 했었었나요 우리가? 했었죠 그때 해외에서. 아. 그걸로 주가 많이 갔었죠. 아, 그랬었죠. 지금 그걸로 그때 갔었죠. 막 네. 동접자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 뭐 여기 나온다다가 안 나오고 그랬잖아. 그게 뉴스가 됐잖아. 3프로 TV 출연 취소. 아 맞아. 대표. 장 무슨 네. 대표인가? 네 맞아요. 네, 장현국 대표인가 하여튼 그 이게 뉴스 나왔었죠. 그 뉴스 나왔지. 네. 자 그럼 아침 오늘 라이브 지금 시장 확인까지 이 정도 하고요.
예, 우리 여미사님 주말 어디 안 가시죠? 네, 주말에 어디 안 아니 그러니까 오늘 정프로가 계속 여미사 안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내일부터 내가 정프로 휴가를 좀 보내주거든. 예? 보내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네네네. 조금 길게 길게. 네. 뭐 그게 뭐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양 겸. 눈을 조금 쉬어야 된대. 예. 지금 계속 너무 막 계속 하니까 아침 저녁 뭐 또 딴 방송 막 하니까 녹화 막 지구원 연구소 막 하니까 그래서 사실 뭐 아침 방송만 생각하면 내가 정프로 없이 방송한다는 건 거의 의미가 없잖아. 솔직히. 아니 뭐 저 없어도 잘하시는데. 넌 여기 또 이렇게 하얀 거. 진짜 뭘 이렇게 묻히고 다녀. 치약인가? 근데 내가 본인 안 간다 그러는 거를 안 된다 영진아. 네. 방송 오래 하려면 그죠? 조금 쉬어라. 그리고 옆에서 볼 때는 좀 마음이 안 좋아. 그리고 또 오늘이 딱 회사 만든 지 5년 되는 날 오늘. 아 희한하게 또 그렇게 됐습니다. 네, 희한하게. 예. 그래서 사실 5년 반 동안 그냥 5년 8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했는데 가족도 좀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좀 네. 쉬어. 좀 쉬고 오겠습니다. 네, 네. 좀 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의리 없이 또 정프로 한두 주 쉰다고 저 혼자 우리 건프로랑 저 둘이 한다고 또 싹 딴 데 가시면 또 정프로 열받죠. 그러기 없깁니다, 여러분. 네, 제발 네? 저 유튜브 안 보게 좀 해주세요. 네. 또 저 막 시청자 떨어진다 이러면 또 이 아저씨가 이렇게 재밌지만 또 동접 떨어지면 나한테 전화해서 형은 진짜 뭐 하는 거야? 사실 나이로 봐서 내가 쉬어야 되는데. 형님 나중에 좀 쉬게 해드릴게요. 네. 일단 하여튼 저는 좀 잠시 쉬고 물론 이제 오늘 그 SML 류종훈 기자와 함께하는 것까지는 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다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좋아요, 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오늘 좀. 네. 정프로 그리고 삼포TV 5주년 기념으로. 네네. 네. 아이고 하여튼 우리 염승환 이사님, 네, 저 올 때까지 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올 때는 선글라스 벗고 와. 아 그때는 한번 제가 맑은 눈으로 다시. 그리고 제가 예, 진짜 제발 부탁하는데 쟤는 왜 검은 안경 쓰냐 계속 그거 좀 하지 말았어요. 가슴이 아주 미어져. 자, 하여튼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주에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